아, 진짜 하루 종일 해? 그거 뭐 언제까지 해? 아, 한 5시간 해? 어. 아, 진짜? 와, 도경이 존나 고생하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못 오거나 늦을 것 같다고 녹화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까먹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해? 씨, 맨날 까먹는데 닭대가리 새끼. 자, 봅시다. 19번. 이거 맞나? 맞죠? 봅시다. 1번. Nathan boarded the train on Saturday evening. 야, 내가, 지금 생각보다 충격 먹어서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일단 board는 뭔 말이에요? 어, 탑승하다야, 탑승하다. 그치, 보딩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탑승하는 보통 on board라고 해요. on board. 기차에 탔어요. 근데 어제 충격 받아서 그래. Saturday evening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냐고. 이게, 이건 내가 별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목요일 아침, 신발 목요일 아침이라잖아. 세러데이가 뭔데? 목요일, 이브닝은 아침. 한테 말할 수 없어. 한테 말할 수 없어. 이 씨발, 미친년이. 너네, 지금 내신 소통 다 너네 한 명이지. 씨발, 중이도 아니고, 씨발, 이게 목요일 아침이 웬 말이야, 아침이. 모닝 몰라, 모닝을 몰라, 씨발. 안 알려준다니까. 야, 어차피 학교를 특정하면 되게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교를 특정할 수 아, 씨발, 돌겠네, 진짜. 그래가지고, 야, 뭔 얘기를 하다가, 씨발, 너이 개새끼. 그리고, 어딨지? 뭐, 아래쪽에 월이 한 번 나오거든? 이 지분인가 다음 지분인가? 에이프릴, 에이프릴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몇 월이냐, 6월, 6월. 아니,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를 불러라 그랬는데, 씨발, 진짜 몰라. 일부러가 아니야, 진짜 모르더라고. 그래서, 씨발, 이 새끼들은, 진짜, 야, 초졸이면 아는 거 아니야? 초졸이면? 나름 중졸인데, 씨발. 어제 뒤질 뻔했네, 진짜로. 아무튼, 갑시다. 토요일 아침에 기차에 탔어요. As he made his way to his seat. 여기에서 그냥 여기다 비공간을 씁시다. Made once, 이고 made once 소유격이라는 뜻이에요. Way to 하면 어디로 향하다 가다예요. 어디로 향하다 가다. 그러면 as는요? 뭐 while이나 when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뭐뭐 하면서 하는 동안 하시면 돼요. As he made his way 그가 가면서네요. to his seat 자기 주석으로 가면서 he found something someone이네요. 그는 발견했어요. Someone already sitting there. find가 오형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알게 되다, 뭐 깨닫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는 확인한 거예요. 누군가가 앉아 있는 거. 그래서 find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를 취하는 동사예요. someone sitting의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He found someone sitting. 그는 발견했다. 누군가가 앉아 있는 걸 거기에 내 자리에. confused 얘는 뭐 한 단어지만 일단 여기 pp 조심하시고 수동 여기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수동 분사 구문이에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놀라서라고. 놀라서 he checked his ticket. 그는 자신의 티켓을 확인했어요. And realized 깨닫습니다. his mistake.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요. 존나 병신 아니에요? It was for Sunday, not Saturday. 여기에서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티켓이겠죠? 자기의 티켓은 was for 언제를 위한 거? 일요일을 위한 거, not Sunday. 내 티켓은 일요일 거였어. 토요일이 아니고. 근데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똑대가리가 아니고서요. 근데 이건 좀 헷갈리긴 해요. 너네 혹시 그 기차 예매 해본 적 있나요? 그 KTX 같은 거 예매할 때, 진짜, 솔직히 이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집이 고향이 전주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잘못하는 경우는 가끔 있거든? 그래서 내려가는 표 산다고 올라가는 표 사고, 그러니까 거꾸로서 좁힌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일은 보통 안 헷갈리지, 날짜는 헷갈릴 수 있어. 오늘이 며칠이지, 이거는. 근데 요일 헷갈리면 좀 병신 같은데. 아무튼, 일요일 표를 산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토요일이고. A flush of panic spread across his face. flush는요, 어떤 의미냐면, 변기 물 내리는 걸 플러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변기의 버튼에 혹시 그 영어가 써 있으면 그게 플러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시는 물내림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람 얼굴이면 얼굴이 뭐 달아오름, 얼굴이 붉어짐 이런 의미예요. 뭐 홍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패닉은 패닉이죠. 막 혼란스럽고 당황한 거. 그럼 flush of panic은요. 패닉으로 인한 얼굴의 홍조야. 창피해서 아니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이것이 퍼져나갑니다. Across his face. 그의 얼굴로 퍼져나갔어요. He quickly approached the train attendant. 그는 다가갔습니다. 목적어에예요. approach는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얘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지 to, at과 같은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approach 목적어예요. 목적어에 접근하다, 목적어에 다가가다. 그는 뭐 train attendant는 통상 승무원이라고 번역하죠. 기차 승무원에게 다가갔고요. And explained 그리고 설명합니다. The situation 상황을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resolve this? 내가 이것을 resolve는 뭔 말이에요? 잘한다. 해결하다. 얘가 결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resolve의 명사형은 뭐예요? 이 명사로 바꾸면 오 잘한다. resolution. 얘가 해결 혹은 해결책이나 결심이에요. 결심, 결단.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고요. Don't worry, sir. 걱정하지 마시고 We still have seats available. 우리는 여전히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 이용 가능한 좌석이 남아 있어요. The attendant said. 그 승무원은 말했습니다. Reassuring. 여기는 ing 조심합시다. reassure 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확신시키다, 안도시키다예요. 그래서 reassuring은 안도시켜주는 미소인 거예요. 이렇게 꾸미는 거니까 여기 ed 쓰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reassured는 내가 안도된 거니까. 이 승무원은 안도시켜주는 미소를 지었다. Nathan exchanged his old ticket. 이 사람은 교환합니다. 목적어를 이걸로 new one, 새로운 티켓으로요. 그리고 his worries melting away. 여기는 형태 조심합시다. melting 이거든요. his worries melted away가 아니라 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죠? 얘는요.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우리 문법 할 때 이 용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건 주어가 달라서 남긴 분사구문이란 얘기예요.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 떼죠. 다르면 남기죠. 그 달라서 남아있는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절로 바꾼다면 네 as가 좋을까요? and가 낫겠다. and his worries 요렇게 주어 동사로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안 돼, 이거? 잠깐만요.
아무튼 그리고 그의 걱정들은 melt away는 녹아서 없어진 거죠.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새로 바꾸고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요 worries melting away 요 형태 잘 기억해 주세요. settling into his seat. settle은 무슨 말이죠? settle이 원래? 그죠? 착륙하다, 정착하다, 안 뭐죠? 아, 자리 잡다 이런 말이잖아요. 정착하다 아니면 자리를 잡다. 그리고 여기 ing는 당연히 분사구문 앉으면서예요. 자리 잡으면서 좌석에 자리 잡으면서 he let out a deep breath. 그는 let은 원래 무슨 말이죠? let은 의미상 뭐랑 같은 거냐면 얘는 allow랑 거의 같은 거예요. 허락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허락했어요? 깊은 숨을. 그러면 깊은 숨을 밖으로 내쉬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Feeling his tension in his shoulders. 여기 feeling 분사구문 느끼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feel이 무슨 뜻이죠? 아니 모르는 거야. 무슨 동사죠? 이형식 동사도 되고 또 오형식. 이형식일 때 감각동사라고 하고 오형식일 때 무슨 동사라고 해요? 이거? 지각동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저 뒤에 목적격 보어가 와요. 그러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죠?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는 뭘 써요? 사역동사는 원형. 지각동사는 원형 혹은 ing,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원형이 들어가거나 ing가 들어가거나 하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도 중요 표시 하나 해놓읍시다. Feeling the tension in shoulders is는 느슨하게 하다, 풀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은 긴장 같은 걸 풀다예요. 긴장되어 있을 때 그 긴장 같은 걸 푸는 것. 그게 ease예요. 그러면 그는 어깨에 있던 바짝 긴장되어 있던 게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as는 뭐뭐 하면서죠. 하면서 내지는 함에 따라. 기차가 움직임에 따라 바짝 긴장되어 있던 게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거 있으면 볼래? 내 것도 하나 뽑아야겠는데. 21번. 그리고 the concept of ecosystem states. 컨셉트는 개념입니다. 개념. 얘는 뭐 아이디어나 노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코시스템 스테이트는 상태니까 생태계의 상태라는 개념이에요. 생태계의 상태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of는 보통 동격의 of라고 하고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should be 이어야 한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should는 강한 추측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말에서는 추측은 다 일 것이다거든. 그래서 한국말로는 특히 뉘앙스가 표현이 안 되는데 추측의 강도가 꽤 강한 겁니다. 거의 분명 이럴 거야. 야.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should be familiar, 친숙할 거예요. to anyone, 누구에게나 친숙할 겁니다. 이 표현 아시죠? be familiar to 누구누구에게 친숙한 아니면 익숙한 이런 의미잖아요. 누구에게나 친숙하거나 익숙할 겁니다. With a home vegetable garden 집에서 채소를 키우는 정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집에서 풀떼기를 키운다면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이 친숙할 거래요. The garden is a small ecosystem. 우리 집에 있는 정원은 작은 생태계입니다. 대절하는 작은 생태계요.
The grower attempts to keep in specific state. 여기서 grower은 경작하는 사람이죠. 이 기르는 뭔가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attempt 노력하다 시도하다 투부정사가 목적어예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거든요. 그럼 얘는 완전한 절일까요? 불완전한 절일까요?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부 다 있는데. 그치? 전명 전치사의 목적어는 여기 있잖아요. 명사. 목적어의 목적어요? 잘 찍는데. 이렇게 여기 알았어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얘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될까? 뭘 하냐? 1은 2형식 동사도 돼요. 1형식도 되고. 뭔 소리? 얘의 목적은 여기 있다고요. 유지하는 것을 시도한다. 근데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패턴이 얘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유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유지하다야. 그럼 뭐를 어떤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는데 뭐가 없어요? 뭐를 유지하는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적어 자리가 이거 동사 얘 뒤에 목적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적어가? 라는 게 의심스러울 때는 선행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선행사가 누구야? small ecosystem이죠. 얘를 일로 집어넣으라고 목적어 자리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넣어서 해석해봐요. 이 경작하는 사람이 애씁니다. 유지시키려고 이 작은 생태계를 특정한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애씁니다. 말 되죠? 얘를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스몰 이코시스템이 있는데 걔가 뭐가 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은 생태계예요. 이 사람이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고요. 그 다음에 요 specific state가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이어져요. 여기는 동격. 특정한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 namelly는 즉 다시 말해 라는 의미고 얘는 우리 정규 수업 때 독해 때 제가 꽤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는 in other words 아니면 that is 뒤에 to say가 붙기도 해요. In other words, that is 혹은 that is to say 이게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제가 namely 얘도 적어드리면서 얘는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외우고 계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큰 사람 적었네요.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면 특정한 상태로 내 작은 생태계, 내가 갖고는 이 정원이라는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특정한 상태란 즉 다시 말해서 뭐야? The maximization of fruit and vegetable production 이거네요. 그 상태란 maximization 최대화, 극대화 시키는 거죠. fruit and vegetable 과일과 채소의 production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상태. 그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죠. 어쨌건 내가 밭을 가꾸는 거니까. 어우 다리 아파. 그래도 무거운 일이야. 뒤로. 다리야. 그러면 과일과 야채의 생산을 최대화시키려고 하겠죠. 경작을 하는 거니까 재배를. 3번 to achieve this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네요. 그럼 우리가 작물을 키우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요거겠죠.
이 작물의 생산, 과일과 채소의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는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하기 위해서로 The grower is almost always intervening. 이 기르는 사람은 항상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네요. intervene은 개입하다, 간섭하다예요. 개입하다, 간섭하다. 그래서 얘랑 눈물을 흘려 그랬죠?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ven 이렇게 할게요. 여기 ven 얘가 뭐냐면요. 얘가 보통 라틴어로 오다라는 의미거든요. 인터는 사이에죠. 그러니까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ven 혹은 멘트의 형태가 많이 되는데 뭐 이런 단어들이 쓰여요. 안 써도 돼요. 어드벤트 뭔 뜻인지 알아요? 어드벤트가 뭔 말인지 알아요? 뭐 그건 어드벤처. 어드벤트는 도래하다, 발생시키다. 어드는 at하고 같은 말이야. at. 어디 어디로 오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 오는 거 도래하다, 발생시키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컨벤션 같은 애들 있죠. 컨벤션이 뭐죠? 컨벤션 진짜 몰라요? 맞아요. 관습이에요. 관습, 전통. 트레디션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지문에서 보통. 그때 컨벤션은 뭐냐면 회합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 그래서 그쪽 의미로 가도 돼요. 함께 맨에서 VEN 함께 모이는 거야. 그래서 회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정상회의 같은 걸 컨벤션 센터에서 하잖아요. 그 컨벤션의 의미는 여럿이 모이는 거. 현은 명사형 전미사. 그리고 보통 컨벤션은 전통 관습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하는 일, 뭐 이딴 식으로 이어붙이면 돼요. 그래서 intervene는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In the dynamics of the ecosystem. dynamics는 동학, 역학이라고 보통 해석해요. 동학이나 역학. 내지는 뭐 역학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작동 원리나 시스템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럼 생태계의 역학관계 속에 자꾸 끼어드는 것이네요. 이 경작하는 사람은 뭐 그냥 뭐 밭이라 합시다. 밭 주인은 항상 개입하고 있어. 생태계 역학관계. 그러니까 뭐 이런 밭을 방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밭에 볕이 너무 안 들면 볕이 들도록 벽을 허물거나 뭐 빛이 들어올 인공 조명을 만들어주나 할 거고 비가 너무 안 오면 물을 뿌려줄 거고 양분이 부족하면 거름을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생태계 상태에서 뭔가 개입이 있는 모양이잖아. 하는 일들 나오네요. They remove. 얘네들은 제거합니다. Unwanted plants. 원치 않는 식물들을 제거해요. That begin to grow. 자라기 시작하는 이네요. 그리고 begin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해요.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목적어가 되는 동사들은 몇 종류 안 되니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한국말 카테고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한 애들은 시작, 계속, 호불호 해요. begin, start, continue, like, love, hate, prefer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작물을 제거합니다. and perhaps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spray 뿌리다죠. insecticide 인섹트는 누가 봐도 곤충이죠. side는 뭐냐면 kill이에요. 그러니까 insecticide는 해충제겠죠. 해충제? 살충제. 그리고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이 있어요. pesticide도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pest가 뭐냐면 해충이에요. side는 kill이죠. 사이에 낀 i는 뭐예요? insecticide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보통 이렇게 발음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모음이 껴들어가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insecticide, pesticide 뭐라고 하냐? 살충제랑 비슷한 말 뭐 있어요? 그건 진통제. 아픔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야, 살충제랑 비슷한 말 뭐 있냐? 제초제는 살충제랑 비슷한 말이 뭐 있을까요? 해충을 제거하는 약을 뭐라고 하죠? 살충제 말고.
아이씨, 뭐라고 하죠? 여기 뭐라고 써, 살충제라고 써 있나요? 살충, 뭐라고 써 있나? 살충제라고 써 있네. 아이씨, 이거 뭐라고 하죠? 농약 말고? 이렇게? 그 벌레 죽이는 약? 그 진딧물이나 막 뭐 이런 애들? 나무에 붙어 있는? 아, 이거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살충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보통 인섹티사이드를 곤충 죽이는 거라서 살충제라고 하고 페스티사이드는 뭐라고 주로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합시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고요. and fence 또 동사네요. fence는 울타리를 치다의 동사로 쓰이면 그리고 fence off the patch. patch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주로 땅의 작은 구역이나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통상 area나 department랑 보통 비스무리한 의미가 돼요. 아니면 district, 구역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 부분이나 구역. 그런데 이제 내가 살충제도 치고 어떤 땅의 일부분에다가 펜스를 놔요. 그럼 그 땅은 뭔 땅이겠어? 내가 그 텃밭 일부는 땅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맥락상 the patch가 가리키고 있는 건 어디였죠? 아까 뭐라고 했죠? 내 garden이 되겠네요. 나의 정원. 맥락상 얘가 가리키는 건 내 정원이에요. 내 정원에 울타리를 칩니다.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그리고 stop insects and other animals from consuming the vegetables. 익숙한 표현일걸요. stop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는다. 그 stop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표현 뭐 있어요? 여기 stop A from B 자리에 뭐 써요? A가 B 하는 걸 막다. 오케이, 프리벤트 맞아요. 프로텍트는 조금 의미가 다르니까. 프로텍트도 from이 붙는 거 맞아요. A가 A를 B로부터 보호하다니까 걔는. 또 뭐 있어요? A가 B 하는 걸 막다. 어? 야, 금지하다. 오케이, 밴. 또 끝났어요? forbid, prohibit, inhibit도 같은 말이에요. prohibit, inhibit, 아니면 discourage. 그리고 그냥 맨날 적다 보면 똑같은 거 적을 테니까 기억을 해봐요. restrain, 자제시키다, 억제시키다예요. refrain 쓰지 말자. restrain까지. restrain은 금지보다는 억제시키다예요. 자제나 억제시키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 discourage는 좌절시키다니까 도 못하게 하는 거죠. 요런 애들 다 들어가면 돼요. 얘네들 전부 다 A from B예요. 그럼 이제 insect and other animals, 곤충이랑 다른 동물들이 뭐 하는 걸 막아요? consuming the vegetables. consume은 소비하고 처먹는 거겠죠? 내가 기른 채소를 처묵처묵하는 걸 막는 그런 울타리를 치기도 할 겁니다예요. 그리고 since maximizing vegetable growth 이렇기 때문에네요. 여기서 since는 때문에 접속사. 잠깐만요. 맞아, 맞아. 가끔 녹화를 다 해놨는데 애들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쌤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럼 보통 그냥 필기만 적어갖고 알아서 내가 수업을 따로 해줄게 이거거든. 그럼 개빡친단 말이야. 이게 가끔 이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 녹화 앱에서. 어? 이것만 그냥 적어 그럼?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있으면 편한데 보통은 필요한가 봐요. 그럼 너도 그럼 미친놈아 수업 시간에 귀 막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치. 굳이 꼭 반드시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봅시다. maximizing, 극대화하는 것이죠. 얘가 동명사 주어예요. since 절에. vegetable growth,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여기가 주격 보어. inherent는 부사인데 무슨 말일까요, 얘가? 내재적, 본질적,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조금 비스무리한 형용사는 innate가 있어요. 선천적인이라는 표현 알아요? innate? 얘랑 같은 말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inherently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부사니까.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unstable 뭐죠? 불안정한. stable, 이 안정적인, 변화하지 않는 이런 말이잖아. 발 존나 아프다, 씨발. 그러면 불안정한 state, 상태. 이기 때문에예요. for the ecosystem 누구한테 있어서? 생태계에 있어서 이 생장이 극대화되는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는 아닐 거야. 그렇잖아. 원래 사과나무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1년에 사과가 10개 열린다고 치면 과수원 사과나무가 10개만 열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깻잎을 키운다고 치면 자연 상태에 있는 깻잎은 뭐 냅두면 뭐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큰 이파리가 한 30장 맺힌다고 치면 내가 집에서 거름 주고 약 주고 막 하면서 키우면 한 50장 맺힐 거 아닙니까? 이파리가 크게 잘. 그러니 그건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균형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내가 어거지로 늘려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 이 채소의 성장이 극대화되어 있는 건 본질적으로 자연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상태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e grower, 이 기르는 사람, 경작하는 텃밭의 정원의 주인은 is effectively B 플러스 ing네요. 효과적으로 keeping the ball, 아까도 말했어요. keep이 오형식처럼 쓰이면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유지한다고. 공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냐? on a slope. slope는 경사나 경사하면 경사로 이런 말이에요. 그 스키장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스키장 이렇게 이걸 슬로프라고 하잖아요. 눈썰매장도 슬로프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런 언덕에서 내려오는 경사면을.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래? 공이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을 경사로에서 가만히 있도록 유지시키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거든. 경사면에서 공을 이렇게 놔두면 얘는 자연 상태라면 이놈이 이렇게 굴러 내려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손으로 꽉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정원을 가꾸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뭐죠? 공은 굴러 내려가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의 정원은 뭐예요? 이 성장이 극대화되지는 않은 상태야.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if the grower stops intervening, 만약에 이 밭 주인이 stop ing는 뭔 뜻이에요? stop ing 뭔 말이에요? 알겠죠? 알아야죠. 뭔 뜻이에요? stop ing. 봐봐. 내가 부르는 동사들이 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 맞춰봐요. enjoy, mind, finish, stop, give up, abandon, postpone, delay. 뭔데요? 미친놈아 동명사잖아요. enjoy, ing, mind, ing, stop, ing 이게 다 목적어로 ing를 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stop의 목적어는 뭐라고? ing라고. 그럼 stop ing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ing. 그쵸. 뭐뭐를 멈추다예요. 이 양반들아 이거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조하는 거 아니냐. 스탑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그럼 투부정사도 뒤에 와. 대신에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닌 거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스탑 투부정사는 뭐라고 해석해요? 그렇죠. 하기 위해 멈추다. 하는 걸 멈추는 것과 그걸 하려고 멈추는 건 다르잖아요. 아이, 정말. 이 자리에 to 그럼 써요. 헷갈리니까 intervene 하면 안 돼요.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개입하는 걸 멈추면 even 심지어죠. for a day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심지어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개입을 멈추면 the ecosystem 이 생태계 여기서 말하는 요 생태계는 뭐예요? 내 텃밭이죠. 오케이. 내 텃밭은 그리고 the small patch of ground 그러니까 patch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땅의 작은 구역. 야, 그러니까 패치가 원래 뭐냐면 조그만한 거거든? 작은 구역이야. 그래서 너네 뭐 이렇게 패치는 그래서 동사로 덧친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얘네들 점검할 때 뭐 하냐? 그죠? 패치하잖아요. 패치.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계속 뭐를 덧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붙이는 걸 패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패치가 니코틴 패치밖에 없긴 한데,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 이게 파스 같은 거거든? 파스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 이 패치에서 니코틴이 체내로 계속 뿜어져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거지. 한 시간에 뭐 니코틴 뭐 5mg씩 얘를 보내.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래서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 친구가 금연 클리닉을 다니면 그 니코틴 패치를 이만큼 준대요. 한 달치를. 그래서 이 새끼랑 저랑 뭘 했냐면 대학생 때 니코틴 패치를 원래 하루에 한 장 붙여야 돼. 24시간 효과가 있는 건데 양쪽 팔에 두 개를 붙이고 담배를 펴봤어요. 어떻게 되나? 야 씨발 정말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원래 한 판 붙여야 되는 건데 두 개를 붙이고 담배를 오! 그래서 거의 약간 뭐라고 하지? 그렇게 약간 좀 만취하는 거 아니면 막 고열, 열이 엄청 막 어지럽잖아요. 그렇게 붓는 거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그 니코틴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그 어지러움증하고 그 메스꺼림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피하마죠. 씨발 하면서 존나 토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이 샜네요. 아무튼 패치는 작은 구역이나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조그맣게 덧붙이는 걸 패치라고 해요. 동사라면 여기에서는 그럼 땅의 작은 부분 아까 애초에 우리가 해석했던 패치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 생태계 하고 여기는 동격입니다. 콤마가 둘이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의 that은 그예요. 그러한 아까 말한 작은 땅덩어리예요. 는 will naturally 자연스럽게 begin to shift. 앞에서 말했죠? begin은 투부정사 ing 다 돼요. begin shifting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shift는 무슨 뜻인데요? shift가 뭐예요? 그렇죠. 변화하다, 이동하다. 그러면 바뀔 거예요. to 어디로? the more stable state. 더 안정적인 상태로 바뀔 거예요. 그럼 자연이 안정적인 상태로 바뀐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텃밭은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그죠?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 그죠?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잖아. 아까 앞에서 어디 갔니? 요거요. 그래서 텃밭을 가꾸어서 최대한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자연적으로는 불안정적인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인 안정적인 상태는 뭐예요? 이 식물들이 맥시멈으로 못 자라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Vegetables may still grow. 이 채소들이 여전히 자라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but yield는 무슨 말이냐면, 수학 비슷하다. 산출 혹은 산출량, 산출이나 생산이라는 말이고요. 얘는 다른 의미로도 기억해 두세요. 얘가 양보하다, 항복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명사 혹은 동사입니다. 생산하다, 산출하다, 양보하다, 항복하다. 명사로는 생산, 산출, 양보, 항복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표지판 중에서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모로 생긴 표지판 중에 잘 없어요. 조그만 골목길에만 있는데
양보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세모로. 동그라미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많이 안 봐서.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yield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yield가 양보하다, 항복하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면 봅시다. But yield will almost certainly be lower. 하지만 잘하기는 잘하는데 뭐가 산출량은 be lower. 어떻게 될 거야? 낮아질 거예요. 거의 분명. As other plants sprout out the vegetables. 여기에서 as는 뭐뭐 하기 때문에입니다. Because예요. 다른 식물들이 sprout out은요. 이거 구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몰아내다. 구축하다는 말 어렵죠? 한글로 쓸게요. 한국말 쓸게요. 몰아내다. 내쫓다. 축출하다. 구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식물들이 몰아내기 때문이에요. 채소들을. 그리고 and wildlife, 야생 동물들이 consume, 처먹어요. The produce, produce가 명사일 때는 주로 농산물이에요. 주로 1차 생산물. 농산물 아니면 목재, 임산물. 아까 위에서 지금 글쓴이의 논리는 뭐냐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주인이 뭐 한다 그랬죠? 살충제도 뿌리고 원치 않는 잡초들 뽑아버리고 또 울타리를 쳐서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 못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멈추니까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야생동물들이 처먹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속도인데 1분 동안 18번 하고 19번 하고 끝났어요. 제가 1월과 12월을 못 쓰는 새끼들. 어, 몰랐어. 그렇게까지 못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약간 수업 공식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니까. 특특되니까. 아니, 막, 우리 학원이 막, 한 학교당 10명씩 있으면 학교를 말해도 괜찮은데, 봐봐. 너네만 해도 넷이잖아. 어,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자, 봅시다. 23번. If the brain has already stored someone's face and name, 만약 이렇다면 이네요. 우리의 뇌가요. has stored, 현재, 아니, 뭐, 이게 주어인데 동사 표시하고 미친놈아. 저장하다죠, store. 누군가의 얼굴, 그리고 이름을 저장했다면. 근데 전 이걸 진짜 못하잖아요. 장애. 진짜. 안면 인식 장애는 없거든요. 요건 안면 인식은 잘하는데, 씨발, 이름 왜 이렇게 못 외우겠지? 진짜 진심 장애.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우리의 뇌가 이미 기억했다면, 해답시다. 허리 아파. 우리 같은 자격증 이거 진짜. 와, 지민이 근데 뭐지? 지난번에 수행한 거 그걸 20분 만에 배웠어? 짱이네. 진짜. 그거는 쉬웠잖아요. 오늘 쉽게 했었지, 네가. 그, GPT가 너무 쉽게 배웠어요.
그래서 할것 같아. 그리고 내일이 많이 여러분 내일이랑 오빠는 강제 수업하는 내일 무슨 내일 일주일 갈수 있으니까 일주일 주말에 아무거나 자는 건 생일이라 얘는 뭐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그냥 더 험하지 않은 후배이랑 하면 다들 얼마나 좋아하고 노무현은 훌륭한 사람이 맞죠? 응,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제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응? 뭘 아니 그 동재가 윤석열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동재 엄마 아빠가 부자면 이해해요. 응. 철저하게 부자의 편이기 때문에. 왜요? 응? 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한 5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1년에 세금을 원래 한 3천만 원 좀 내야 되거든요. 부동산세를. 근데 윤석열이 그거 한 1천만 원 정도를 깎아줬거든요. 연봉 2천만 원 준 거잖아, 국민들한테. 찍어야지. 난 없잖아, 집이 어차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애초에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어요. 그냥 다 병신 보수인데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자가 지킬 보자고 지킬 숫자예요. 지키고 지키는 게 보수야. 진보는 뭐예요? 나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아갈 진 거를 보거든.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게 당연한 거고 지킬 게 없는 사람은 진보적인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 지킬 게 없지. 가진 게 없으니까. 없어. 없어. 차? 차 뭐 씨발 저거.
저거 팔아봤자 뭐 200만 원도 안 나오게 생긴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진보의 가치는 뭐냐면 그 원래 그 정치 사회학에서 말하는 진보라는 건 그 공산주의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인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 그러니까 뭐 북유럽 좋은 나라라고 뭐 베네룩스 3국 뭐 말하잖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다. 걔네들은 최고 세율 구간이 60%거든. 세금이 소득세가. 내가 1억을 벌면 6천을 내고 나는 4천 갖는 거야. 로또보다 훨씬 더 하지. 로또 30%인가 가져갈 건데. 어. 근데 우리나라 최고 세율 구간이 40%인가 이렇게 많이 높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 구간 자체가 되게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 소득을 구라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탈세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봐봐. 1억을 버는 사람이 60%를 내서 실질 소득이 4천이 되고, 연소득이. 4천을 버는 사람은 뭐 내봤자 한 20%낼 거거든? 그러면 3,200을 버는 거잖아. 그럼 4천 버는 애가 1억 버는 애가 4천이 되고 4천 버는 3.2천이 되니까 6천의 소득 격차 800만 원으로 준 거거든? 이게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 이게 수정자본주의고 뭐라고 해? 사회주의라는 말을 보통 잘 안 쓰긴 하는데 결국은 사회주의적 이 분배 사상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공산주의처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럼 돈을 이렇게 많이 걷잖아, 나라가. 그럼 그 돈 다 어디다 쓰냐면 뭐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뭐 월급처럼 일자리 구할 때까지 얼마씩 지원금을 준다거나 나이 먹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준다라거나 뭐 아니면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뭐 의료보험을 뭐 한 달에 한 10,000원, 20,000원만 내면 거의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걸 세금으로 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유럽의 그 북구 사회의 논리인 거고 수정 자본주의가 세게 들어간 논리인 거고 어, 이제 그게 없는 철저한 자본주의, 그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원래 자유주의. 냅둬 씨발로만 내가 알아서 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 테니까 너 간섭하지 마.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이게 진보예요. 아니, 이게 보수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진보적인 사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영어 지문에서 리버럴 하면 자유주의에서 이게 진보의 의미로 쓰이는 건 그 역사적으로는 이게 진보였지. 계급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타파하는 게 진보였잖아. 그걸 이끈 세력들이 소위 부르주아고 돈을 가진 평민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근데 돈을 가진 평민이 뭐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정책하고 나서는 그들이 부자니까 그들이 지킬 게 많은 자가 된 셈이지. 그래서 원래 리버럴 자유주의라는 건 과거에는 진보였으나 현재는 보수가 된 거고. 뭐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애초에 내 전공이 뭔지 저기 써 있잖아, 저기. 게시판에 가면. 이렇게 사회학과는 무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거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건 아주 급진적인 진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학교에서 역사 같은 걸 배우면 한국수 쌤들이 막 그런 걸 가르치잖아. 이렇게 뭐 특히 일제 강점기 시절 같은 걸 배우면 막 이 새끼들 막 이런 거 진짜 나쁜 놈들이야 막 이런 걸 가르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같은 데를 가면 그런 사상이 탑재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세상이 원래 어떻게 굴러가야 되고 이게 옳은 거야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사고에 특히 이쪽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학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배운 게 그거라서. 수능 뭐 보고 들어가고 거기에요. 수능 두 번 보고 똑같은데 두 번 들어갔지. 뭘 멋있어, 씨발. 병신도 그런 병신이 없는 거지. 야, 심지어 고3 때 들어갔으면 장학생이었어. 근데 안 가고 재수해가지고 등록금 다 내고 들어갔는데. 어리석은 새끼. 뭐 아무튼 좀, 아닌데 좀 재수가 아니야, 뭐. 누구나 뭐 핑계는 묻은 건 없으니까. 그냥 병신인 거죠. 합시다. 우리의 뇌가요. 이미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했다면 why do we still end up? 왜 우리는 여전히 end up은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도 중학교 안 나온 애들이니? 응, 닥쳐요. 뭐뭐 하게 되다예요. 어떤 상황으로 귀결되다. 아니면 무엇으로 귀결되다. 그리고 end up은 중학교 때 보통 ing 동명사 목적어로 취한다라고 외웠을걸요.
end of ing예요. 그럼 end up remembering one. 하나는 기억하는데 not remembering the other.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remembering은 한 번만 쓴 겁니다. 하나는 기억하고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예요. 색깔이 겹치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The other.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주의합시다. 지금 우리가 뭐랑 뭐를 기억했어? 얼굴이랑 이름 기억했지.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 빼면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그래서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하나는 기억나는데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요? 해요. 제가 잘하는 짓거리잖아. 얼굴은 기억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This is because 이거는 이렇기 때문이래요. The brain has something. 우리의 뇌는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Of two-tier memory system. 남자애들이니까 티어가 뭔 말인지 알지? 1티어, 2티어, 3티어. 몰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티어는 등급이나 단계예요. 야, 이 씨발로만 그건 이거잖아요. 이게 눈물이잖아요. 그러면 2티어는 뭐야? 2단계, 2등급. 이 두 단계, 두 등급의 memory systems. 여기에서 of는요, 뭐뭐로 구성된, 뭐뭐로 이루어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무엇으로 구성된, 아니면 이루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두 단계의 기억 체계로 이루어진 무언가를 우리의 뇌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at work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작동하는 혹은 작용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작용하는 두 단계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야. When it comes to retrieving memories, 일단 when it comes to는 무슨 뜻이에요? When it comes to. 그리고 형광펜 치는 김에 ing 같이 치세요. When it comes to ing. 그러면 얘는 when it comes to는 어디에 관하여 혹은 뭐뭐에 있어서 어디에 관해서 뭐뭐에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retrieve는 무슨 뜻이에요? retrieve. 얘는 다시는 맞아요. 되찾아오다, 다시 가져오다예요. 얘가 동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고 우리 지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기억이나 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얘가 상기시키다, 떠올리다예요. 상기하다. 시키다 하면 안 되겠네. 상기하다, 떠올리다. 떠인데 떠를 써. 상기하다, 떠올리다. 그럼 retrieving memory는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있어서 기억을 상기할 때 상기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머릿속에서 그거 뭐더라 하고 끄집어낼 때 우리의 뇌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because에서 시작하는 괄호가 여기서 하나 막히면 돼요. And this give rise to 여기도 표현 중요 표시 하나 해놓읍시다. give rise to는 무슨 말이죠? 요거? 오,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오케이. 무엇을 보통은 발생시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그럼 뭐 발생시키는 거나 일으키는 거나 유발하는 거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give rise는요. 뭔가가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생기게 하는 거야. 또 뭐뭐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떤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다. 얘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cause나 result in이 있을 거고 뭘 쓰려고 그랬죠? bring about 같은 애들이에요. cause, result in, bring about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유발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this give rise to 하면 이것은 발생시킵니다 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a common yet infuriate에서 in은 뭐냐면 en하고 같은 거거든. 동사 만드는 애예요. en이 붙으면 뭐뭐 화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하게 하다, 화하다. fury가 뭐예요? fury. 얘가 분노예요. ate도 화하다야. 뭐뭐 하게 하다. ing는 동명사. 그러면 분노하게 하다죠. infuriate는 그러면 화나게 하는. 그리고 그래서 얘는 이런 말이고 화나게 하는, 열받게 하는 아는 단어 뭐 있을 건데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오케이. 그럼 얘는 unknowing이라고 쓰면 같은 뜻이 되겠네요. sensation은 감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흔하지만 짜증나게 하는 되게 킹받는 감각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렇잖아.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뭐가 생각날 때 생각 안 나다 싶잖아요. 되게 자주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 recognizing someone 이 감각은 뭐냐? 이 감각이란 누군가를 인식은 했어. 제가 자주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보통 이제 학년 바뀌고 이제 너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새학년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가 처음 맞게 되면 얼굴은 봤어. 얼굴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인식은 되는데 not being able to remember 근데 여긴 동명사예요. 일단 어떻게 하죠? 그냥 쭉 갑시다. 여기도 지금 동명사예요. 누군가를 인식은 합니다만 기억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being able to 부정사는 be able to의 동명사 버전이에요. 형태 기억해 두세요. 기억을 못하는 거야. 뭐를? how or why 어떻게 혹은 왜 쟤가 어떻게 만나는지 내가 쟤를 왜 알지? 이런 거야. or 아니면 what their name is 아니면 쟤네 이름 뭐지?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런 감각이에요. 분명 본 사람인데 봤는데 내가 어디서 봤지? 왜 봤지? 이름 뭐지? 라는 이런 약간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얘기고요. 3번 This happens because 이건 이렇기 때문에 발생한대요. The brain differentiates between familiarity and recall 우리의 뇌가 differentiate는 무슨 뜻이게요? differentiate는 하게 하다야. create는 이거는 뭐뭐 하게 하다. 동사형 전미사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different 하게 하다야. 다르게 하다, 차별화하다, 아니면 구별하다예요.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은 distinguish나 discriminate요. discriminate. 그래서 differentiate between, distinguish between 하면 뭐랑 뭐 사이를 차별하다, 구별하다예요. familiarity는 무슨 말이죠? 알죠? 그렇죠. 친숙함, 익숙함. 친숙함, 익숙함과 recall, 해상이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익숙하다라는 느낌과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걸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래요. To clarify, 분명히 말해서예요. clarify는 분명히 하다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하다, 확연하게 차이를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명확히 하다라고 할까요? 이 말도 괜찮네. 명확히 하다. 자, 좀 명확하게 말해보자면 familiarity, 좀 익숙한데 라는 느낌, 익숙함이라는 것 or recognition, 인식하는 거. 나 아는 얼굴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익숙함이라는 건 바로 왼절하는 상황이래요. 그냥 요 왼 앞에는요. is situation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익숙함이란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왼절하는 이런 상황이 익숙함이라는 상황이야. When you encounter someone,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조우하다죠. encounter는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run into 혹은 bump into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연히 만나다예요. 우연히 만나다. 조우하다. 맞닥뜨리다. 그러면 you encounter someone, 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or something, 혹은 어떤 것이랑 마주쳤어요. and you know you've done so before. 표현이 존나 애매한데 분명히 한다 그래놓고 말을 분명히 안 해요. 네가 알고 있었어. 네가 여기에서 so는 그렇게 해요. You have done so. 네가 그렇게 했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럼 여기서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you have done so가 가리키는 건 요거 같아요. You have met 사람이네요. 그냥 편의상 힘이라고 쓸게요. him or it. 네가 걔 혹은 그거랑 마주친 적이 있다고. 누군가랑 툭 마주쳤는데 네가 알아. 이건 알아. 나 쟤랑 만난 적이 있어. 전에. 라고 생각하는 상황.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바로 인식이야. 어디서 봤더라? 라는 상황. But, how about, 5번. Beyond that.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예요. 그 혹은 그것 이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Beyond that. 그 이상으로. You've got nothing.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에서의 got nothing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진 의미는 아무 정보도 혹은 아무 기억도 없다라는 의미야. 내가 봤는데 어디서 본 사람인데는 아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All you can say is 네가 말할 수 있는 것 주어네요. 올이 주어로 쓰이면 요때 올은 대명사로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단수입니다. 단수. 올이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예요. 그래서 all you can say 하고 is에 일단 방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얘 단수예요. 단수. 여기. 네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다. 근데 사실 왜 is를 쓰는 거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뒤에 나오는 말이 어차피 단수예요. 봐봐. 야, 네가 지금 해야 될 모든 건 그냥 공부하는 거야. 해야 될 게 몇 개예요? 한 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all 주어 동사가 주어 자리 문장 앞에 있을 때 동사가 오면 항상 단수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사 뒤에 나올 말이 어차피 하나야. 여기도 봐봐. 네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라고 해놓고 차피 여기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한 가지거든. This person, thing, 이 사람, 이거는 is already in your memory. 있다. 네 기억에 있다. 라는 말 이 한마디밖에 못해. 나 이거 언젠가 기억 날 것 같은데 이 사람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인데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정말 기억은 안 나. Recall is when. 그럼 recall은 회상인 거죠. 회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situation. 이런 상황이 바로 회상하는 상황이라고. 왼절하는 때, 왼절하는 상황이 바로 회상. You can access the original memory. 네가 접근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 원래의 기억에. 쟤를 언제 봤더라 하고 떠올리니까 딱 떠올라. 3일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부딪힌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한 기억? How and why you know this person. 왜, 어떻게, 그리고 왜 네가 이 사람을 아는지.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인지에 대한 원래 기억에 내가 싹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회상이라고 부른다. 어디서 봤는데에는 회상이 아닌 거야. 그냥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그건 인식이에요. 인식 혹은 친숙함, 낯이 익은 거야. 낯익음과 익숙함은 전에 봤던 사람인데 이게 인식이야. 인식 끝. 회상은 전에 언제 어떻게 왜 알게 되었는지 최초의 원래의 기억까지 다 나면 그게 회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가 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뇌는 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티어 어디 갔냐? 우리의 뇌는 9단계의 기억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2단계가 뭔데? 낮은 차원. 조금 덜 기억나는 게 인식인 거예요. 익숙하기만 하는 거. 낯만 익은 거. 두 번째 조금 높은 단계가 회상인 거지. 완벽하게 기억하는 거. 그리고 recognition. 이제 인식이네요. 이에 반해서 인식은 is just 단순히 flagging up. flag up. 원래 깃발이라는 건 왜 만들었을까요? 기라는 건 왜 있어요? 깃발. 왜 만들었을까? 태극기는 왜 있을까요? 애초에 그냥 나라나 뭐 지역의 깃발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전쟁 때문에 만들었겠 전쟁. 어? 하긴. 그 사기를 올리는 것도 있고 안 죽여야지. 우리 편이잖아. 이거 들고 있으면 이쪽이 우리 편, 저 깃발은 적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깃발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는 뭐 말하자면 그 삼국지 시대 이런 시대에는 무전기가 없잖아. 그럼 연락을 어떻게 해요? 철수해라, 퇴각하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북을 치거나 징을 치거나. 근데 북소리가 들리겠냐? 예를 들어 네가 전쟁이 진짜 판이 커 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사당역쯤에서 북을 치면 들려요? 전쟁하고 있으면서 안 들릴 거거든? 그럴 때 보통 뭘 하냐면 산에서 깃발을 흔든단 말이야. 빨간 깃발을 막 산 위에서 흔들면 철수인 거야. 파란 깃발을 흔들면 죽여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보통 깃발을 들어 올린다라는 거는요. flag up은 표시하다 아니면 신호를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얘가 반드시 이런 의미라는 건 아니야. 귀를 들어 올린다는 말도 되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의미가 그거라고. 그럼 인식이라는 건 단순히 뭐만 하는 거야? flagging up. 표시만 하는 거예요. 뭐를? the fact. 어떤 사실을. that 여기에서의 대절은 얘는 주어 동사인데 exist 존재하다는 몇 형식 동사게요? 존재하다 있다. 존재는 일형식 동사, 존재, 구성, 발생은 다 일형식이에요. 발생하다, 존재하다, 구성하다 하고 존나 기본적인 동사들 기다, 숨쉬다, 살다, 죽다 이런 게 다 일형식이야. 그러면 기억이 존재한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을 뿐이야. 그럼 무슨 말인데요? 이게 인식이라고. 기억이 존재한다. 내 기억 어딘가에 저 사람이 있는데 기억은 확실히 안 나지만 아는 사람 정도만 인식하는 게 그게 인식이고 내가 회상을 해야 되는 건 완벽하게 떠올라야 된다. 어떻게 만난 사람인지 왜 아는지 주로 이름까지는. 근데 이 새끼는 내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네요. 난 기억나거든? 이런 식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올해 초? 겨울방학? 작년 말 같으면 아니 쟤 뭐 이런 거지. A2반인데 B1반인데 근데 이름은 몰라. 아무튼 이 새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놈 새끼. 그리고 29번 봅시다. 안 애매해요? 20분 남았는데요, 거의? 예. 시계 그만 쳐보고 봐요. The prominence of social dimension. prominence는 무슨 말일까요? 얘보다는 형용사가 더 많이 쓰여요. prominent라고 쓰고요. 얘가 두드러진 아니면 유명한 이런 말이에요. 눈에 띄는, 두드러진, 유명한. 그럼 prominence는 두드러짐이에요. 확연히 두드러지는 것. social dimension이라고도 읽고 dimension이라고도 읽어요. 차원입니다. 3D가 3 dimension이에요. 그러면
두드러짐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두드러짐이네요. In food writing. 음식 글쓰기니까 뭐 먹거리에 관한 글을 쓸 때 사회적 차원이 두드러지는 것은 might suggest 대절을 여기서 suggest는 시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암시하다라고 해서 괜찮아요. suggest에 암시하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면 간혹 지문이 어려울 때 suggestion이라는 암시라는 명사가 해석이 될 거예요. suggest는 시사하다, 암시하다. 대절을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The flavor of food. flavor는 맛이나 풍미죠. 음식의 맛 혹은 풍미는 is taking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19번에서 봤죠?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근데 settling 시셨나요? taking a seat 자리를 잡는데 어디 자리를 잡아요? back seat 뒷자리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인데 중요한 위치에 나오지 못하고 조금 뒤로 밀려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보통? 혹시 알아요? 뒷방 노인네라는 말 들어봤어요. 뒷방 노인네? 모르는군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래서 막 이렇게 너 이 새끼 애비가 말이야. 이제 늙었다고 뒷방 노인네 취급이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사로 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의 느낌이야. 여기에서의 backseat는 그 회장님이 앉는 뒷좌석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뒷방이야, 뒷방. 그러니까 뭐 뒷전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네. 뒷전으로 밀리다. 뒷전에 두다 할 때. 그럼 음식의 맛이 뒷전이래요. 뭔 말인가? 그 음식에 관해서 글을 쓸 때 사회적 차원이 두드러진다는 건 맛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나타낸다예요. I suspect that. suspect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추측하거나 의심하다예요. 그래서 의심은 하는데 맞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맞다고라고 할 쓰지 않았다고. 맞다고 의심하는 게 추측하거나 그냥 썼으면 그냥 맞을 거라고 써. 같은 말이잖아요. 의심하는 거고 굳이 왜 쓰고 있냐면 의심하다 중에 suspect보다 쉬운 단어가 있어요. D로 시작하는 거. 의심. 진짜 아무도 몰라? 얘네 단어 어떻게 하지? doubt요. 얘도 의심하다거든? 근데 얘는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게 doubt예요. 그러니까 suspect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doubt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여기다가 살짝 doubt를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봐봐. 나는 저 새끼가 I suspect he is a genius. 이건 뭐야? 나는 제가 천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I doubt that he is a genius 하면 난 저 새끼 천재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suspect하고 doubt는 내신 문제에서 되게 함정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둘 다 의심하다거든. 추측하다고. 일단 보자. 나는 대절이라고 추측합니다. Most people view flavor. 대부분의 사람들이 view, 얘도 자주 보는 표현이죠. view A as B요. 뭐라고 해석하냐? A를 B라고 여기다. 그냥 간단한 거 몇 개만 써놓읍시다. C, 대표적인 거, regard, think of요. A를 B라고 여기다. view, see, regard, think of. 뭐 look on, look upon도 있는데 걔는 많이 안 쓰이니까. 그럼 맛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secondary, 2차적인이에요. 2차적인 혹은 부수적인 importance, 중요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in social settings, 세팅은 환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환경에서 맛은 2차야. where food is served, 음식이 제공되는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대기업 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게 밥을 먹기 위해 모인 게 아니죠. 얼굴을 보기 위한 만남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제공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맛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중요하지 않나? 나름.
3번. Although our social gatherings coalesce around food. 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얘 이, 다, 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gather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gathering이 있잖아. social gatherings, gather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살짝 다른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gathering은 모임이에요, 모임. 사회적인 모임이 모임에도 불구하고네. 음식 주변에 모여. 그쵸? 뭐 예를 들어 동창회 이런 거를 한다? 당연히 밥 먹으면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 음식주의에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the meaning of these gatherings 이러한 모임의 의미는 does not seem 투부정사 이형식 동사 투부정사인 것처럼 보인다. depend on flavor 음식에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flavor assist with the narrow purpose of filling the belly 맛은 assist는 알죠? 돕다. 요 패턴 기억해 놓으세요. assist with 명사요. 이 자리 이건 help랑 똑같거든요. help with 뒤에 명사가 오는 거. help 뒤에 행위가 올 경우는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가 오는 거고 help 뒤에 명사가 올 때 명사를 돕는 거면 with가 붙어야 돼요. 맛은 돕는데요. narrow purpose 아주 좁은 목적이야. of filling the belly 벨리가 뭐죠? 배요, 배. 배돼지. 복부. 우리의 배를 채운다라는 아주 좁은 목적을 돕는 게 맛 혹은 풍미래요. And once that is accomplished, once는 접속사로 뭔 뜻이죠? 알지 않냐? 진짜 몰라요? 빨리 말해. 이런 일단 뭐뭐 하면 조건 부사절이에요. 뭐뭐 하면이야. That is accomplished. 그것이 충족되면이에요. 그럼 그것은 뭔데? 배대기 채우는 거 달성되면 it provides the backdrop for whatever social dynamics characterize the gathering. 그것은 제공하게 됩니다. 예요. backdrop은 background랑 같아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for 배경을 제공한대요. 이것에 대한 whatever social dynamics characterize the gathering. 그럼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 복합 관계사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절의 형태를 볼게요. social dynamics에서 dynamics는 역학이나 동학이거든요. 요번 모의고사에서 이 표현 되게 유난히 많이 나오네요. 역학, 동학 혹은 역학 관계 해도 괜찮아요. 그럼 사회적인 역학 관계야.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이고 둘이 어떤 관계이고 이런 거. 그럼 social dynamics 얘가 주어 characterize 특징 짓는다. the gathering 모임 목적어. 그럼 이거 무슨 절이에요?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그죠? 완전한 절이잖아요. 그러면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는 anything that 이거든요. 근데 그 대순 관계 대명사라 뒤가 불완전해야 돼. 그럼 이상하잖아요. 사회적 관계가 특징 짓는다 모임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때 복합 관계 대명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요때 whatever는 이 말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는 복합 관계 형용사고요. all the 로 바꾸면 돼요. all the social dynamics 이렇게요. 그럼 모든 사회적 역학 관계에 대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잠깐만 이상한데요? the social dynamics that characterize인데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복합 관계 형용사는 더 명사 that으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마음이 바빠서 안 쓰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what 아이 씨발 그냥 넘어가자. 그냥 패스. 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모든 사회적 역학관계 이 모임을 특징 짓는 모든 사회적 역학관계를 위한 배경을 제공하는 게 그 맛이라는 거래요. 그리고 5번 These can be understood independently of the flavor of food on offer. 이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요. independently는 독립적으로죠. independently of는 independent나 depend나 이런 애들이 dependent나 뒤에 of를 붙이면 무엇와는 독립적으로 혹은 별개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별개로. 그럼 얘는 이해될 수 있어요. 뭐랑은 별개로 flavor of food. 음식의 맛과는 별개로 이해될 수 있어요. on offer은 제공되는 이야. 제공되는 상황 위에 있는 거니까 제공 중인 음식의 맛과는 별개로 이해될 수 있으며 the appreciation of which is understood. appreciation은 뜻이 뭐예요? appreciate는 뜻 그냥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좀 머리에 박아요. 그쵸, 잘한다. 그럼 뭐예요? 감사, 응, 인정, 얘는 인정, 인지. 감사, 감상, 인정, 인지. 이렇게 네 가지. 그럼 appreciation 지금 뭐 하고 있어? 밥을 먹고 있잖아. 밥에 감사하면 이상하잖아 지금 사회적 모임인데 밥의 맛을 감상한다고 하면 되겠네. 맛을 음미하는 거겠지. 혹은 인정하거나 of which is understood. 그럼 여기에서 which는요. 이 씨발 지문이 어렵냐.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장을 풀어서 쓰면 앞에 땡땡땡 on offer 하고 콤마가 있죠. and로 바꿔주면 돼요. and who's 단수냐 복수냐 단수네요. and the appreciation of that이에요. 그러니까 and하고 that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게 이게 which라고. and의 역할과 that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which예요. 여기에서 그럼 얘가 가리키고 여기 대신 가리키고 있는 건 food예요. appreciation of food야. 그 음식에 대한 감상인 거지. 음식이 음미하는 거야. 그럼 음식에 대한 감상은 is 어떻다? understood 이해됩니다. 네요. to be personal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라고 해석해 주세요. 뭐뭐라고 이해된다? 개인적이고 subjective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이러한 컨벤션 아까 마침 우연찮게 말했네. 전통 관습이라 그랬어요.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the ceremonies and rituals around food ceremony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행사? 기념 행사나 의식 음식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념 행사나 의식들 여기가 주어고요. 주어 뒤에 콤마 있으면 뒤로 넘어가라 그랬죠? 슝 넘어가요. do not depend 여기가 동사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문제에 참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주어 뒤에 콤마 박혀 있고 조금 떨어져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여기처럼 넣어서 이딴 거 써놓기가 좋아요란 이야기. 그럼 기념 행사들과 의식이야. 음식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동격입니다. equal the social event 사회적인 행사고요. that supply food with this meaning 음식을 제공해요. 뭐와 함께? 의미와 함께. 음식을 제공하는 사회적인 행사들은 do not depend on 여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The quality of sensations sensation은 감정이에요. 통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정. 그러면 감정이니까 음식에서 느껴지는 감정, 뭐 감각이라고 해석해 볼까요? 음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면 맛이겠죠. 음식에서 제공되는 감각, 맛. 음식이 제공하는 감각의 품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많이 안 나는 추세긴 한데 제사 같은 거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이 맛있건 맛없고 제사는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뭐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같은 걸 하시는데 음식이 조금 맛이 없다고 이걸 취소하지는 않잖아. 그런 느낌이지. 이 음식에서 오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아요. provided는 pp 제공되는 음식으로부터 제공되는 이 감각, 즉 맛에 의해 행사가 좌지우지되진 않아요. To focus excessively on flavor 이만큼 주어네요. 투부정사. focus 집중하는 거예요. excessively는 과도하게죠. 초과적으로 해요. 음식의 맛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바로 투부정사 하는 거다. miss the large significance. large는 거대한이죠. significance는 뭐게요? 중요성, 현저함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적인 모임의 중요성을 놓치는 행위다. 그러니까 모임에 나가가지고 밥만 처먹고 있으면 하자라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면 잠깐만 내일인가요? 내일이군요. 그러면 태역이만 토요일인가? 다 내일이에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이거 옮겨놔야겠다.